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천호역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분입니다. 제가 이곳 천호역에서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발을 방금 했습니다. 이발을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4주 연속 토요일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 출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염색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발을 해서 지금 머리가 짧아졌는데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어제는 프랑스의 세계문화유산에 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알고 계실까요? 랭킹 1위가 여기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고 복합유산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랭킹을 1위부터 6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랭킹 1위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총 58건입니다. 랭킹 2위 중국입니다. 총 56건입니다. 랭킹 3위 독일입니다. 총 51건입니다. 랭킹 4위는 공동 4위인데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 4위로 총 49건이고요. 랭킹 6위가 인도가 40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건일까요? 우리나라는 16건인데요. 그 중에 문화유산이 14건, 자연유산이 2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는 프랑스의 세계 문화유산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 58건 중에 5건은 자연유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산맥, 이게 이탈리아의 세계 자연유산 5건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나머지 53건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 중에서도 제가 21건을 발췌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 총 58건 중에 5건은 자연유산이고 53건이 문화유산인데요. 문화유산 53건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 21건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한 30%밖에 없어 가지고 1시간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16건을 먼저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석굴암과 불국사, 둘째 해인사 장경판전, 셋째 종묘, 넷째 창덕궁, 다섯째 수원화성, 여섯 번째 경주 역사 유적지구, 일곱 번째 백제 역사 유적지구, 여덟 번째 조선 왕릉, 아홉 번째 남한산성, 열 번째 가야 고분군, 11번째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에서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그 다음에 12번째가 우리나라의 서원 몇 군데가 있습니다. 13번째가 우리나라의 산지 승원, 우리나라 7개 사찰이 13번째고요. 14번째가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 15번째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16번째가 어디일까요? 바로 인천
강화군과 전북 고창군과 전남 화순군의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자, 이상 16곳 중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 다음에 서해 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나머지 14군데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자연유산 2건 플러스 문화유산 14건 합해서 16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탈리아의 세계 자연유산 5건 제외한 문화유산은 53건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21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 받겠습니다. 첫째, 그 지정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최초 세계문화유산 1호, 이탈리아의 1호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많은 세계문화유산 중에 이탈리아에서 제1호로 등재된 문화유산이 뭘까요?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 산맥의 남쪽이죠. 그곳에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발카모니카 암각화입니다. 발카모니카라는 암벽지대에 새겨진 동물 그림, 암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시시대에 새겼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의 그 알프스 산맥 남쪽에 그 암벽에 새겨져 있는 조각, 동물 조각, 그것을 발카모니카 암각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1979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발카모니카 암각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14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로마에서 2박, 베네치아에서 1박, 밀라노에서 1박, 총 이탈리아에서 4박을 했었는데요. 그게 2010년 10월이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험담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제2호 세계문화유산은 바로 로마 역사지구입니다. 그곳 중에서도 콜로세움과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자, 그게 2호인데요. 2호 콜로세움 다 잘 아시죠? 자, 고대 로마 시절에 원형 경기장으로 그 수많은 검투사들이 거기에서 동물 잔혹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어갔는데요. 그게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이고,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절에 로마의 황제들은 국민들이 여흥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검투사들의 목숨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맹수들과 싸우게 해가지고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들뜨게 만든 반면에 그 검투사들은 진짜 소중한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의 현장이 이탈리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인데요. 강동구청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대표적인 게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글래디에이터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기원전 73년부터 기원전 72년까지 검투사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검투사들이 비인간적인 그러한 취급, 대우를 받으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죽어갔던 그 비극의 역사에 항거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기원전 73년부터 기원전 72년까지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게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호로 로마 역사지구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콜로세움과 바로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자, 그곳을 제가 14년 전에 다 여행을 했었습니다. 내 식구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세움 옆에 성 베드로 광장이 있는데요. 성 베드로 광장은 자, 바로 옆에 바티칸 시국이라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좁은 미니 독립국가가 바티칸인데요. 자,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은 라테란 협약을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지역하고 또 로마 교황의 휴양지 몇 개 추가해 가지고 그것을 교황령으로 하기로,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었지만은 교황령으로 하기로 협약을 맺은 게 라테란 협약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티칸 박물관도 있는데요. 그리고 성 베드로 광장도 있죠. 성 베드로 대성당,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핵심 사도였던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죠. 그 초대 교황을 지내기도 했던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의 무덤 위에다 세워놓은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그 앞에 있는 광장이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광장의 그 전체적인 모양은 천국에 이르는 열쇠다 해서 천국에 이르는 열쇠 모양으로 설계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감싸 안는 듯한 그러한 모양으로 설계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 베드로 대광장입니다. 그곳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바티칸 지역에 가면 바로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을 선출하고 그 안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인 천지창조가 있고요. 또 그 벽면에는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천장화는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대단한 매우 위대한 작품인데요. 자, 그 뒤로 이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는 천지창조라는 그 천장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당 제대의 벽면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요. 자, 지옥과 천당 그 중간에 있는 연옥, 이걸 사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세상을 3단계로 3가지로 구분해서 지옥과 천당과 연옥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나체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황의 비서였던 체세나 추기경이 굉장히 그 선정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체세나 추기경을 지옥에 빠뜨려서 그 뱀에 감겨있는 모습으로 그려냈죠.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의 우측 하단에 체세나 추기경을 뱀에 감긴 상태에서 지옥에 빠진 모습으로 묘사해 가지고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곳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천지창조라는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제대 뒷면의 그 벽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투어한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광장으로 이동할 때 보니까 그 바티칸 시국과 성 베드로 광장의 경계선에 이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국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제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경비병들은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입니다. 왜 스위스 출신의 용병으로 기용을 했냐면, 과거에 교황과 그 주변 국가들의 황제들 간의 그러한 전투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 출신들은 대부분 도망가 버렸지만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교황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스위스 용병들을 지금도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베드로 광장 그런 식으로 투어를 했는데요. 그 모양이 천국의 열쇠 모양을 닮았다 하기도 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은 듯한 그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두 번째 세계문화유산, 즉 2호가 바로 로마 역사지구인데요. 콜로세움과 바로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3호가 뭘까요? 3호는 바로 밀라노입니다. 밀라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요. 그게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교회, 그리고 도미니카 수도원, 그 다음에 수도원 벽면에 벽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 3호, 이탈리아의 3호, 세계문화유산 중에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지정된 게 바로 3호인데요. 그게 밀라노는 이제 2년 후인 2026년에 밀라노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죠. 자, 밀라노에 가면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 3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과 도미니크 수도원과, 그 다음에 그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입니다. 자, 그게 이탈리아의 세계문화유산 3호인데요. 자, 그것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추축국이었고 전범 국가였고요. 반면에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은 연합국가였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한편이었던 추축국의 일원이었는데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있는 그 이탈리아 안에다가 연합국들이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탈리아의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체 그 성당에도 폭격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도 폭격을 받았고, 그때 그 수도원의 구내식당 벽면에 있던 그 유명한 팔방미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도 그려서, 그 모나리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데요. 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도 그려진 그 구내식당, 그곳에 대해서 바로 연합국이 엄청난 공중폭격, 융단폭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의 성당과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원 대부분이 파괴가 됐는데, 그 수도원의 구내식당 벽면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만은 파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니냐라는 설들이 무성하죠. 자, 그게 바로 세계적인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사도와 식사를 하면서 그 모습을 그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오른쪽에 6명의 사도, 왼쪽에 6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오른쪽의 사도 중에 토마스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의 그 손가락은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12사도 중에 토마스라는 사도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의문스럽다, 진짜 부활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처가 나 있는 그 상처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겠다라고 그러한 신성모독의 발언을 했던 사도가 바로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정중앙에는 예수님, 오른쪽에 6명 사도, 왼쪽에 6명 사도가 있는데 오른쪽 6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은 토마스라는 사도를 그렸고, 그 사도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으로 묘사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었죠. 바로 유다가 바로 배신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그 원리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 2년 후에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바로 옆에 도미니크 수도원 벽면에, 구내식당 벽면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세계문화유산 3호가 그 최후의 만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도 그 3호에 해당이 되고, 도미니크 수도원도 3호에 해당되고, 최후의 만찬도 다 3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것도 역시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들렀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뭐냐면 바로 피렌체입니다.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입니다. 자, 피렌체 메디치가에서 르네상스를 빛냈는데요. 그 메디치가는 워낙 유명해서 로마 교황을 4명이나 배출했던 가문이기도 한 메디치가가 바로 피렌체의 최고의 가문인데요. 자, 그 피렌체는 그 도시 자체가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네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피렌체는 이제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가서 도시를 쭉 내려다보면 정말 고즈넉한 유럽의 그런 풍경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 피렌체는 왜 명칭이 피렌체느냐?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인데요. 르네상스의 발원지죠. 왜 그곳의 명칭이 영어로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 피렌체일까요? 그 이유는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44년까지 생존했었던 율리시스 카이사르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바로 흔히 시저라고 하죠. 시저. 그분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 피렌체 군사를 주둔했을 때, 기원전이었죠. 기원전에 이탈리아 피렌체 군대를 주둔했을 때 그 피렌체 강가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영어로 플라워라고 하죠. 꽃이 만발한 도시다 해서 피렌체를 결국 플로렌스라고 영어로 칭하고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14년 전에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 세계문화유산 5번째가 바로 베네치아와 석호입니다. 자, 그 베네치아도 제가 가서 1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죠. 제가 유럽 3개국을 14년 전인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대략의 코스가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그 다음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가기 위해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몽블랑 해발 4807m를 올려다 봤었죠. 그리고 하산에서 샤모니의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그곳에서 떼제베 열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14년 전 2010년 10월 당시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해서 총파업을 했고 떼제베 기관사들도 파업을 하는 바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로 떼제베 고속철로 이동하지 못하고 고속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는 몽마르트 언덕,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 개선문, 그 다음에 에펠탑, 그 다음에 야간에는 센강 유람선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14년 전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 때 갔던 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호 이탈리아 5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베네치아와 석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네치아는 제가 갔던 그 많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코스 중에 최고의 장소가 베네치아입니다.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일행들이. 자, 베네치아 물의 도시. 자, 세계 3대 영화제가 프랑스 칸 영화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 흔히 베니스 영화제라고 하죠. 영어로 베니스, 이탈리아어로 베네치아,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게 세계 3대 영화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여자 배우들이 각각 3군데 다 여자 배우상을 받았었던 곳이죠. 그 중에 하나가 베니스 영화제가 열린 베네치아. 그곳은 뭐 워낙 유명한 게 많습니다. 뭐 1000명 이상의 여인들을 농락했던 카사노바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자신의 첫 번째 조강지처였던 조제핀이 너무나도 조제핀을 닮아서 너무나도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궁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행진곡의 작곡가 바그너도 그쪽에서 일정 기간 보냈었고요. 미국의 대문호, 미국의 현대문학을 이끌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작품을 출간했던, 집필했던 곳도 그 베니스이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곳에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산마르코 광장이 베네치아의 중심에 있는데요. 자, 그곳은 그 당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마가복음의 주인공 세인트 마르코를 유해 시신을 그쪽 베네치아로 옮겨가지고 그곳에 무덤을 안치하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는데요. 그게 바로 산마르코 성당, 세인트 마르코, 마가복음의 주인공의 무덤이고요. 그 앞에 광장을 산마르코 광장이라 하는데, 그 광장에 사면은 광장의 사이즈는 뭐 가로가 약 한 80m, 세로가 한 15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한 10층 정도 높이의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좀 아늑한 응접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원정을 했을 때 베네치아에 가서 그곳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했는데요. 그게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자, 이거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산마르코 광장, 그곳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신검찰, 한쪽 벽면은 마르코 광장의 한쪽은 신검찰청, 다른 쪽은 또 구검찰청 건물이고, 또 한쪽은 산마르코 성당이고, 다른 쪽은 상가 벽면 건물이고, 이렇게 사면이 큰 건물들로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했고요.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넌 다음에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었어요.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파란불 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치아는 정말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궁전이 있는데요. 그 궁전 앞에 큰 기둥이 쭉 한 17개 정도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째와 10번째 기둥은 약간 불구스름한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기둥들은 그냥 하얀색 기둥인데요.
9번째와 10번째 기둥이 약간 불구스름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게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 베네치아 그 시절에, 베네치아 도시국가 시절에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목을 쳐버려 가지고 참수형이죠. 목을 베 가지고 그 목을 그 기둥에다 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시신처럼, 이 머리처럼 참수, 목을 베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을 것이다 라는 본보기 시범 케이스 형식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렇게 목을, 피가 줄줄 흐르는 참수된 목을 거기다 걸어 놨기 때문에 한 17개 정도 기둥 중에 9번째 기둥과 10번째 기둥은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핏자국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형 집행 방법에 있어서 목을 베는 걸 참수라 하죠.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에다 걸어 놓는 걸 효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듯이 베네치아 그 시절도 일종의 효수형 차원에서 그 궁전의 그 앞마당, 그 앞에 광장, 그 기둥 중에 9번째, 10번째 기둥에 그렇게 목을 벤 그 머리를, 피가 질질 흐르는 그 머리를 9번째, 10번째 기둥에다 걸어 놨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1000명 이상의 여인을 농락한 카사노바, 법률을 공부하기도 했던 카사노바인데요. 카사노바가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메모를 남기죠. 재판장의 부인도 농락을 했었죠. 그래서 카사노바가 뭐라고 메모를 남기고 탈옥을 했냐면, 재판관 당신이 나를 내 동의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나도 당신 동의 없이 이 감옥을 탈출한다라고 재치 있는 메모를 남기고 카사노바, 시대의 그 바람둥이를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카사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존했던 그 카사노바가 그런 재치 있는 메모를 남기고 탈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은 독일의 대문호가 누굴까요? 독일의 대문호가 바로 괴테인데요.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갔을 때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담아간다 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베네치아 여행을 마치고 남겼던 명언입니다.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담아간다. 그 정도로 멋진 곳이 물의 도시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입니다. 자, 그곳 베네치아와 그 석호, 그게 이탈리아의 5번째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계속 그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탈리아 물의 도시가 그 기둥 위에다 세워놓은 물의 도시다 보니까 좀씩 침하되고 있어서 조류의 흐름을 좀 차단시켜주는 거대한 장치를 최근 수년 전에 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몇 년 전에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 문화유산 뭘까요? 나폴리 역사지구입니다. 나폴리 잘 아시죠? 이탈리아 반도의 서해안 쪽에 있는 나폴리가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나폴리가 아니라 피사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 문화유산은 피사의 두오모 광장입니다. 피사의 두오모 광장. 그게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자, 여기 밝은 데서 제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 문화유산이 피사의 두오모 광장입니다. 자, 그곳은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갈릴레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천문학자죠. 갈릴레오가
낙하하는 물건의 가속도를 측정했던 바로 피사의 사탑이죠.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인데요. 그분이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 가지고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한 걸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피사의 사탑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피사의 역사 유적지구 피사의 두오모 광장입니다. 그게 이탈리아의 6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번째가 시에나 역사지구입니다. 이탈리아의 10번째 세계 문화유산이 시에나의 역사지구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의 세계 문화유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21곳을 엄선해 가지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가 바로 시에나 역사지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뭘까요? 바로 11번째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반도 서쪽 해안의 나폴리, 그곳 나폴리 역사지구가 바로 이탈리아의 11번째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세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가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 다음에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입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세계 3대 미항,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 다음에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이 세 군데가 세계 3대 미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리가 이탈리아의 제11호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19호는 바로 토리노입니다. 토리노의 토리노 왕궁입니다. 왕이 살았던 왕궁, 토리노 왕궁이 이탈리아의 19호 세계문화유산이고, 토리노 하면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2006년도에 제20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공간입니다. 제20회 동계올림픽이 2006년도에 토리노에서 개최됐습니다. 여길 건너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석촌호수 동호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리노 왕궁이 이탈리아의 제19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이제 23번째 23호 세계문화유산이 뭘까요? 바로 폼페이 역사지구입니다. 폼페이에 화산 폭발하고 비수비오 산이라고 아시죠? 비수비오 산에서 화산 폭발해 가지고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고대 도시 폼페이가 그 용암에 다 덮여버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던 그 역사가 있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게 사라진 도시 폼페이죠. 그 폼페이 고고지구죠. 고고학지구, 오래된 그 지구, 고고학지구. 폼페이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폼페이입니다. 그곳이 이탈리아의 제23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25호 세계문화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칠리아 섬에 있는 신전의 계곡입니다. 시칠리아 섬에 있는 신전의 계곡인데요. 자, 왜 신전의 계곡이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스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듯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는 높은 산에 그 파르테논 신전을 벤치마킹해서 지어놓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계곡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신전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신전의 계곡이 이탈리아의 25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저기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제가 자주 크루징 멘트를 하는 노천 카페 맞은편 밝은 공간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무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1일까지 정확하게 22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22년 5개월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는데요. 이곳에서 22년 5개월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6회 정도 되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하 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28,000km 정도를 달렸기 때문에 22년 5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22년 5개월 동안 달려온 저의 마라톤 훈련장입니다. 조깅로의 폭은 5m 정도,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요.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이곳 나무 데크로 가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입니다. 자,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41분 촬영했는데요. 배터리가 30% 정도에서 16% 정도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25호가 파르테논 신전을 벤치마킹한 신전의 계곡인데요. 자, 우리 보면 서기 315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개선문을 만들었고, 그걸 나폴레옹이 벤치마킹해서 프랑스에다 개선문을 세웠듯이 파르테논 신전의 원조는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시칠리아에다 세운 거고, 또 미국에 제가 11개월 전에 갔었던 미국의 워싱턴 DC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그 링컨 메모리얼도 파르테논 신전처럼 되어 있는 그 건축물 앞면에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좌상 형태로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키가 가장 큰, 가장 최장신 193cm 키의 에이브로햄 링컨 제16대 대통령의 동상, 좌상 형태로 앉아있는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링컨 메모리얼인데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것도 파르테논 신전을 벤치마킹해서 설계를 한 기념관입니다. 링컨 기념관.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25번째 세계문화유산이 시칠리아에 있는 신전의 계곡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32번째 이탈리아 32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베로나입니다. 베로나는 줄리엣의 고장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고장이 베로나인데요. 자, 1971년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유대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창립한 게 스타벅스고,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인데요.